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조금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좀 조정이 나오면서 전전일에 이제 크게 반등을 한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으로 조정이 나왔는데, 자, 이 조정 나온 것이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코스닥 지수하고 코스피 지수가 좀 엇갈린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지금 보면은 코스닥 지수도 하락 출발했고 코스피 지수도 하락 출발했지만 코스피는 상승으로 마감을 한 반면에 코스피는 오히려 이제 내렸어요. 삼성전자가 코스피는 좀 내렸기 때문에 많이 내렸죠. 삼성전자가 오늘. 그래서 이제 지수에 영향을 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이 주말에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양봉으로 만들고 오히려 전일 종가보다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수 상승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절대적인 영향을 갖다가 또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코스닥 지수는 또 반등을 해줬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의 코스피에 대한 연동 동조가 상당히 이제 크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러다 보면은 오늘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 영향으로서도 주가가 하락폭이 좀 더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전일까지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죠? 딱 21선 돌파하는 모습인데 조금 하나 마음에 걸렸던 게 갭을 떴다는 거죠. 갭을 떠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러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이 갭을 다 이렇게 메꿔요. 어떻게 하든지 주식의 원리 중에 갭을 뜨게 되면은 갭을 다 메꾸고선 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오늘 같이 또 조정이 나올 때 21선을 다시 깨고 내려왔다가 지난번 양봉에 이 떠 있는 부분, 요 갭을 이렇게 음봉으로 다 메꿔요. 음봉이건 양봉이건 어쨌든 다 메꾸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반등을 주면서 21선 돌파를 다시 한번 기대하게 된다, 요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난번에 요 하락 추세선이요, 이렇게. 자, 하락 추세선을 맞고 반등 나오고 저항선 맞고 또 떨어지고, 그죠? 계속 저항선을 맞아가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요 중심선을 지지 라인에서 두고 반등을 해서 이 추세선을 넘어가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갭을 떴기 때문에 갭을 채우게 되고 다시 지지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물론 뭐 6만 원 이하가 다시 될 수도 있지만 6만 원 전후로 해서 6만 원대 초반 또 5만 원대 후반, 자, 요 부분이 또 저가의 지지 라인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추세선이 그동안에 저항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 왔다가 찍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지지의 역할을 여기서는 또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저항과 지지가 둘 다 지금 이제 공존하게 되는데 지금 주가가 요 추세선 있죠? 지금 요 추세선을 깬다면은 이제 추세가 다시 하락으로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요 하락 추세선 있죠? 여기를 깨지 않고 반등이 한번 나와주기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은 전일까지 320만 주가 들어오면서 오늘은 또 외국인이 14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봉으로 이끌었는데 역시 삼성전자는 항상 봐도 캔들이 양봉이면은 웬만하면은 거의 이제 외국인이 들어왔고 음봉이면은 외국인이 팔았어요. 물론 이제 외국인이 들어올 때 갭을 붕 떠 있는 음봉일 경우에는 전일 종가보다 높죠. 이렇게 떠 있는 경우라고 치면 지금 어쨌든 수익권이잖아요. 이럴 때는 또 매수세가 더 큰 걸로 유리한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보면은 140만 주의 이제 매도세가 나왔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개인이 120만 주를 사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늘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조정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삼성전자에 뚜렷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4월 달에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고 또 바이든도 반도체 관련된 얘기가 나와줘야 삼성전자의 주가는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 추세선이 또 저항선이 돼서 반등을 한번 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삼성전자 전일보다는 오르긴 올랐는데 전일의 하락세가 이제 워낙 있어가지고 자, 그리고선 오늘도 역시 반등은 좋지만 음봉입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러느냐? 자, 지금 보시면은 미국장은 올랐어요. 나스닥 지수가 오늘은 이제 또 이 음봉을 이기는 또 양봉이 나오고, 그리고 나스닥 지수 그 다음에 S&P 500도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오고, 그 다음날 음봉 양봉, 자 이러면서 음봉을 이기는 모습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히려 더 상승을 해주면서 최근에 이제 전전날에 장대 양봉 이후에 조정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갖다가 예고하는 자 그러한 모습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 미국장이 올라서 오른 거지 삼성전자 자체가 지금 어떤 호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발성으로만 올랐다가 또 이제 조정이 나오고, 그럼 단발성으로 오를 때는 왜 올랐어요?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 왕창 들어왔기 때문인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수급입니다. 그죠?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수급이 거의 절대적이다. 이 부분이 90% 가까이는 이 외국인의 수급에 좌우를 하는데, 자, 이 수급이 어떻게 들어와야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거냐면은 계속해서 뭐 3년째 말씀드리는데 이겁니다. 200만 주 이상씩 들어온다. 근데 그것이 그러면서 3일 연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요, 어느 정도 양봉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양봉이거나 아니면은 음봉이라 하더라도 전일보다 상승 음봉이 이제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3일 연속 정도 오르면은 분명히 어떤 중요한 이평선,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항이 됐던 이평선이라든지 전고점, 저항선 이런 부분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200만 주 이상씩 3일 연속 들어오면서 요것이 어떤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요번에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느냐? 아니죠. 300만 주가 이제 들어오긴 했고, 그전에도 3일 연속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물량이 좀 작아요. 그죠? 200만 주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사실은 굉장히 신뢰감을 주는 조건이긴 한데 그렇게 자주 일어날 수가 없죠. 왜냐? 이 현상이 일어나면은 주가가 진짜로 올라가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좋은 얘기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를 삼성전자도 인지를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치킨 게임을 가겠다. 지금 어려울 때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투자를 갖다가 지금도 계속해서 하겠다. 결국은 사이클이라는 게 돌고 도니까 반도체 시장이 다시 좋아졌을 때 그동안 투자한 거를 만회를 하고 수익을 거둬들이겠다. 그 작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버티기만 해도 다행이다. 그런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더 떨어질 데가 없어요. 많이 떨어져 봤자 작년 9월 달, 올 1월 초 이럴 때가 최고 주가가 이제 폭락이 나오고, 지금 미국에서 뱅크런 사태가 나오고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는 단계고, 뭐 여기서 올려봤자 7번이나 올렸는데 더 올려봤자 얼마나 더 오르겠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크게 주가에 단기적으로는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하락세가 이렇게 한 번씩 크게 나왔을 때 나와봤자 이 정도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대라는 거예요. 4만 원대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도 항상 제가 그럴 수는 없다라고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가의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안 들어와요. 그런 걸 또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5만 원 갔으니까 4만 원 가겠지? 혼자 생각인 거예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본인 느낌에 야 많이 떨어지니까 지금도 더 떨어지겠지, 오를 때는 지금 오르니까 더 오르겠지, 이때 오를 때만 하더라도요 올 1월 달에 금방 7만 원 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항상 주가가 오르면 그 다음에 갑자기 변동수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또 떨어졌다가 또 떨어져서 더 떨어집니다, 악재입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 올라요. 지금 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차트상으로는 이 선이 뭡니까? 이게 중심선이죠. 중심선보다도 위에 있으면은 일단 전체적인 부분은 지금 조정이지만 하락이지만 심각하게 하락세로 완전 접어들어가지고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 중심선보다 위에 있으니까. 즉 뭐예요? 최근에 저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여기에 딱 절반이에요. 그러면은 힘의 겨루기를 봤을 때, 힘 겨루기를 봤을 때
중심값보다도 낮으면 얘가 지금 굉장히 약세구나. 중심값보다도 위면 그나마 지금 어떻게 해요? 잘 버티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선을 살짝 깨지만 바로바로 복구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상승력이 더 좋다. 자, 이번에도 최근에 이렇게 한번 하락 터널, 요 터널이요. 자, 요 추세선 요 터널을 벗어났다가 다시 내리더라도 이 터널선을 지지를 한다면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터널을 돌파를 했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전고점. 그러니까 떨어지기 시작했던 그 라인 어디예요? 추세선이 이렇게 갔을 때 이 추세선을 깨진 자리, 이 깨진 자리가 얼마예요? 62,800원입니다. 그럼 62,800원이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조정장, 하락장으로 떨어지기 직전의 자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를 어떻게 하든지 삼성전자는 여기서 조정 이후에 올라줘서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그 다음에는 전고점 돌파를 인식을 하고 그 다음 자리가 돼요. 65,000원. 예, 여기가 이제 또 근래에 들어서 가장 높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첫 번째 62,800원, 그 다음에 65,000원을 돌파를 해주면 그 다음에는 추세가 살아나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중심선만 깨지 말고 59,000 얼마 갔다가 또 6만 얼마 갔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여기 땡땡땡 빨간색 땡땡이가 있고 여기 파란색 땡땡이가 있죠. 자, 이렇게 쫙 하고선 좁혀 보면은 여기 빨간 선하고 파란 선이 이게 딱 보이시죠? 예, 바로 이렇게 빨간 전배기일 때는 빨갱이라고 부르는데 요 빨갱이일 때는 주가가 상승 추세예요. 빨갱이 선보다도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상승 추세고, 그죠? 다 빨갱이가 바뀌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파랭일 때는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 선, 파란 선이 차트를 잘 모르시는 분도 보셨을 때 파란 선보다도 밑에 있으면 하락 추세, 빨간 선보다도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그럼 상승 추세니까 어디서 사야 돼요? 여기가 사야 될 때예요, 초입이. 이렇게 딱 빨간색으로 바뀌었을 때, 요때가 매수의 찬스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따 비실비실 되다가 최소 여기를 딱 깨 파란색으로 바뀌어. 그러면 이럴 때가 어때요? 이럴 때가 매도예요. 안 그러면 이게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 자리가 어디였어요? 그때가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딱 맞죠. 추세선을 제가 거놓고 요 추세선을 거놓고 여기 깨지면 빠집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때요? 진짜 여기 깨지니까 그 다음부터 쭉 떨어지잖아요. 근데 중심선 부분까지 오니까 또 어떻게 해요? 반등이 또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요게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살짝 오르다가 말다가 하니까 안 바뀌었죠. 아직도 빨간색으로 바뀌질 않았어요. 이게 결국은 이 전배기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면은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사부작 하고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멋지게 21선하고 그 다음에 빨갱이 파랭이 선이요, 이 추세 변곡선도 돌파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21선을 재돌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돌파했다가 그죠? 눌렸는데 5일선을 안 깨고 버텨주니까 다시 한번 21선을 재차 돌파를 하면서 오늘 21선 위로 안착을 해주고 그 다음에 파란선 위에서 주가가 더 밀리지 않고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이 부근에서만 이렇게 버텨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갔다가 파란색으로 갔다가 빨간색으로 갔다가 파란색으로 갔다가 여기서 이제 빨간색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야 요 빨간색이 유지가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패턴이 이제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변곡점의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한 차례씩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연속성이 없었어요. 그죠? 한번 300만 주 이상 크게 들어왔는데 다음날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다시 한번 21선을 재차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외국인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한번 봐야겠죠? 170만 주가 딱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이만큼이 이제 매수한 거고 이 정도가 매도한 거예요. 매수가 더 커요. 크긴 크지만 도도 많기 때문에 170만 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어찌됐든 200만 주 이상이 3일 연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앞으로의 추세도 더 갈 수 있다고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0만 주인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이 240만 주를 팔았다. 그 개인이 팔면은 올라간다 이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요날 캔들, 요 캔들의 고점, 이게 얼마예요? 이날의 캔들 고점이 바로 61,300원입니다. 딱 기억을 해놓고, 자, 오늘 61,200원까지 찍었어요. 자, 내일이라도 오늘 미국장이 계속해서 반등을 나와준다면은 다시 61,300원을 딱 넘는 양봉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게 빨간색으로, 지금 이게 파란색인데 점선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수급이 이틀만 더 들어오고 21선 위에서 계속해서 안착해 주면은 삼성전자도 다시 추세가 상방으로 돌릴 수 있고, 거기에 또 직전 고점이었던 61,300원 근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또 오늘 내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근의 모습이 하락 장세였던 때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악재가 나오고 나쁜 뉴스가 나와도 그때가 거의 저점에 다가왔을 때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59,000원 간다 그러면은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죠. 왜? 여기서 이렇게 올랐는데 당연히 이건 어떤 사람이라 그래도 이렇게 오른다는 걸 알면은 아마 여기 전 재산 몰빵할 수도 있어요. 왜냐? 확실한 자리잖아.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항상 악재가 나오고 계속 안 좋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게 끝물이에요. 더 나쁜 얘기가 나와야지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는데 더 나쁜 얘기가 나올 수가 없거든.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쁜 얘기가 나올 게 없어요. 그러면은 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떨어질 만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반등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반등을 해줄 수 있어요? 직전 고점이었던 65,000원. 이때나 여러분 1월 말 2월 초 65,000원 갔을 때 지금 3월 중하순 이때나 달라진 게 있어요. 업황이 막 한 달 반 만에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안 좋다는 얘기는 더 많이 나오고, 그 사이에 또 뭐 미국에서 바이든이 압박한다는 얘기 나오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 죽겠는데 미국에서 자꾸 바이든이 압력을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 주가는 더 떨어진다니까요. 그 얘기가 주가에 다 반영이 돼서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 없기 때문에 65,000원까지 일단 1차적인 목표가를 두고선 가는데, 마치 65,000원까지만 가면은 더 갈 것 같거든요. 그럴 때가 고점이에요. 약간 좋은 얘기가 나와. 그러면은 항상 거기 고점 찍고 또 안 좋은 얘기 나오면서 떨어지고. 하지만 5만 원대로 막 이런 큰 하락이 나오거나 그런 거는 이제는 없다. 바닥을 지금 웬만하면은 1년 넘게 하락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게 딱 1년 떨어진 거예요. 1년 동안 이만큼 떨어졌죠. 그 다음 1년이요. 2022년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요폭, 그 다음에 요폭. 자, 그렇죠. 비슷하죠. 더 떨어질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 봤자 5만 몇천 원입니다. 5만 원대 후반. 그러면은 또 그 정도 오면 또 올라가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올라가다가 또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래도 전체적인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65,000원 넘어가면은 68,000원, 그 다음엔 7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추세를 보자면은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오는데, 상당한 시간을 두고 올려야겠죠. 삼성전자가 2년 동안 쉬지도 않고 떨어졌어요. 중간에 계속 떨어졌어. 그러면 앞으로 올라가려 그래도 2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사실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가는 시간이 거의 한 2배 정도 걸린다고 보면 돼요. 2년 동안 떨어졌으니까 올라갈 때는 빨리 올라가야 2년, 4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겠죠. 이것도 그냥 아무 일 없이 삼성전자가 정말 앞으로 지금부터는 돈을 잘 번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은 이것보다도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전고점 회복할 때까지 97,000원 회복할 때까지 그 정도의 시간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삼성전자가 드디어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물론 저점 대비해서는 3% 좀 안 되는 2.7% 정도의 상승률이지만, 삼성전자의 2.7%면은 다른 종목으로는 한 15% 이상 되는 아주 그냥 장대 양봉이 오늘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어제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추세가 이제 돌렸다. 자, 그래서 21선을 돌파하고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오고 그런 얘기를 갖다가 어제 드리면서, 자, 이게 이제 추세를 돌렸으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와 주기만 하면은 21선 위에 재돌파를 했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한번 돌파했다가 21선을 깼지만 밑에 5일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까만 선 있죠. 요거를 지금 2달 전부터 거놓고, 자, 이 선을 돌파하면은 주가는 올라갈 거예요 라는 얘기를 2달 전부터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삼성전자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야말로 차트의 움직임이 정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다른 어떠한 테마주나 이런 종목들도 물론 공식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야말로 매수 매도가 균형을 완벽하게 이뤄놔요. 그래서 차트가 정말 잘 맞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은 절대적인 세력들이 일부 왜곡된 현상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워낙 큰 종목이기 때문에 한 세력이 막 쥐락펴락을 못 하거든요. 외국인도 여러 외국인이 있죠. 기관도 뭐 우리나라에도 여러 기관이 있고 이런 것처럼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의 균형이 완벽합니다. 완벽한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선물 지수 있죠. 코스피 200 선물 지수.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거의 완벽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매도도 수익이 나고 매수도 수익이 나고 둘 다 수익이 나니까 완벽하게 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는데 주식 쪽에서는 특히 삼성전자의 요 매수 매도가 균형을 수급의 균형을 완벽하게 이루기 때문에 차트에 잘 맞는다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래서 삼성전자를 차트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항상 오른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부터 이거 이날 딱 이날이에요. 이날부터 떨어질 겁니다. 그러고 나가지고선 이 추세선을 딱 걷죠. 이 거놓고선 이 추세선이 돌파 상단선을 이 선을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반등과 하락이 일어나면서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까지 바로 중심선 부근까지는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중심선을 여기다 한번 딱 넣어볼게요. 딱 넣어서 이렇게 끌어올리면은 딱 여기죠. 요 핑크색 선 중심선. 이 부근까지 오면은 또 여기를 딱 찍는다든지 이걸 살짝 깬다든지 이러면은 최고의 저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역시 어때요? 그 근처까지 왔다가 딱 돌리죠. 돌리면서 여기 올라갔을 때 외국인 들어왔고 그 다음에 눌려도 5일선 안 깨니까 다시 보자. 그랬더니 21선을 어제 재돌파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다시 돌파했다 이거예요. 재돌파가 나왔을 때는 상당한 신뢰성이 있다. 그러고 나서 수급만 받쳐주면 오늘 21선만 지지하면 오른다 그랬는데 지지가 아니고 그냥 아예 장대양봉이 나와주면서 요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0만 주 어제 170만 주 들어왔는데 오늘 400만 주 이렇게 대박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서 개인이 이틀 연속으로 200만 주 400만 주 480만 주씩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지수가 최근에 이제 미국장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주니까 또 멋지게 반등을 주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뉴스는 항상 좋은 뉴스하고 나쁜 뉴스가 공존해서 나와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고 맨날 얘기하지만 그게 주가에 반영되면 이렇게 오른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21선을 올라타면서 21선의 추세가 상방향으로 이렇게 딱 꺾이는 모습이다. 크게 보면은 요 봐요. 요 노란색 선인데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지금 어제부터 이렇게 딱 꺾였어요. 오늘의 종가가 하루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자, 20일 전에 종가 여기네요. 자, 이 부근을 돌파를 했어요. 그죠? 이 부근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21선은 우상향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파랭이 빨갱이가 잘 봐요. 뭘로 바뀌었는지. 제가 이렇게 안을 비워가지고 딱 보여드리면은 짠! 이제 보이죠? 색깔이. 빨간색으로 딱 변한 거. 그죠? 자,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오늘 너무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조금 쉬었다 갈 수 있어요. 그죠? 음봉이나 양봉이라도 개파락한 양봉이 나오면서 좀 쉬었다가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추세가 돌렸고 그리고 21선을 오늘 5일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이 5일선이 여기서 이제 요게 5일선이 있어요. 5일선이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가면서 요렇게 되겠죠. 자, 내일 관통을 하겠죠. 그러면은 5일선을 지지하는 캔들이 나와주면서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일에 장대 양봉이 나왔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삼성전자 이제 추세가 돌렸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 파랭이 빨갱이 땡땡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변환선, 즉 추세 변환선인데 추세가 하락 추세였다가 이것이 전일부터 빨간색으로 변했고 그 전에 제가 이제 21선
특히 삼성전자는 21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21선 위로 올라타면 주가가 추세가 전환한다고 무수히 강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이 떨어질 때부터. 자, 그러다가 첫 번째가 바로 이렇게 21선을 이날 첫 번째 타는 날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요 3일 전에 요때가 두 번째 타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21선의 재돌파. 자, 21선을 재돌파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지난 3일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좀 크게 보면은 요 빨간 양봉을,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빨갱이로 이렇게 빨간색, 오늘도 빨간색, 자, 이렇게 변했죠. 자, 이렇게 모양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것을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보이시죠? 자, 파랭이로 됐다가 또 추세가 빨갱이로 되면은 올라가고, 또 파랭이로 되면은 내려가고, 빨갱이가 되면 올라가고, 파랭이가 되면 내려갔죠. 근데 빨갱이로 바뀌었죠. 이제 주가가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빨갱이로 딱 바뀌자마자. 대단하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차트에다가 설치해서 똑같이 볼 수 있는 추세 변환선입니다. 추세가 변하는 것을 잡아낸다. 그래서 요 추세 변환선을 여러분들께 지금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비하다. 그래서 이제 신비선이라고 붙여가지고선 신비선의 설정법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 연락처 있죠? 이쪽에다가 신비선 요렇게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포스코, 케미칼, LG엔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대형주들, 우량주들을 다 접목해서 보세요. 어떤 종목이든지 이 신비선의 추세는 정말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께 지금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설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그래서 요 아래 연락처에 신비선이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카톡으로 멋지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도 열심히 반등을 해주고 있고, 전일의 장대 양봉이면 오늘 하루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쉬어가도 괜찮으려만, 그래도 요 빨간색이 나왔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때립니다. 역시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은 멋지게 지금 상승 랠리를 펼치고 주고 있는데, 역시 누가 중요합니까?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다. 전일에 대거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데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하락 추세선이요. 까만 선 요게 하락 추세선이었어요. 그죠? 자, 요 삼각형으로 요걸 미리 다 그려놓고, 그죠? 이거 깨지면은 떨어질 거예요. 그랬어요. 그때가 벌써 2월 초예요. 그랬더니 왔다 갔다 하다가 떨어질 거에 대한 이 직감을 어디서 얻었냐면은 이날이었잖아요. 이때 랠리가 1월 3일이에요. 1월 3일 저점을 찍고 쭉 올라가지고선 고점을 딱 찍을 때가 1월 말이에요, 거의. 그런데 1월 말쯤에 이렇게 대량 음봉이 떨어집니다. 거래량도 최대로 터지면서, 이러면은 앞으로 고점을 돌파하지 않는 이상 주가는 하락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반등을 좀 기대하면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수렴을 해갔단 말이에요. 그죠? 모든 주가가 그래요. 이렇게 수렴을 하고 상방으로 돌리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방으로 요 추세선을 깨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요 중심선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거의 그 정도까지 내려갔는데, 물론 요 중심선을 콕 찍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살짝 깼다가 나올 수도 있지만 중심선 부근이 반등의 시점이 되긴 되는데, 그러면은 중심선 밑에서 살라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왔어. 조금 안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추세가 이렇게 하락 추세를 정확하게 터널을 그리면서 가잖아요. 이런 상승 터널이 있고요. 전체적인 상승 터널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 떨어지더라도 또 하락 추세가 이렇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 하락 추세를 땅 돌파를 하면 추세가 전환된다. 그 모습이 이때부터 나왔어요. 21선 돌파했다가 살짝 눌렸다가 다시 재돌파. 그래서 재돌파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거는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무지하게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얼마가 들어왔냐면은 전일에 170만 주, 400만 주, 700만 주. 자, 3일 연속으로 200만 주 넘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조금 모자라는 170만 주인데, 그 전전날에 이제 21선 처음에 돌파할 때 300만 주, 재돌파할 때 170만 주, 장대 양봉에서 400만 주인데 오늘은 더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은 기관 애들은 항상 단타를 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며칠 동안 쭉 들어오다가 오늘 싹 팔죠. 근데 외국인이 그걸 다 받아줍니다. 740만 주. 대박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개미들이 이제
4일 연속으로 매도가 나옵니다.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오늘 개미들이 500만 주를 팔았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외국인들이 이제 잔뜩 샀죠. 그럼 어떻게 눌려도 가겠죠. 눌려도. 그거예요. 왜 눌릴 수 있느냐면 항상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5일선과의 이격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이격을 좀 좁혀요. 자, 봐봐요. 5일선이 지금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봐요. 요렇게 주가가 요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5일선과 붙어서 가는 게 아니고 5일선과 갭을 띄어요. 이렇게. 그럼 어때요? 횡보를 하면서 5일선을 붙여요. 5일선 붙여놓고 또 때리는 거예요. 이때도 5일선과 이격이 막 벌어지죠. 그러면은 더 올라갈 것 같으면은 이렇게 올랐다가 옆으로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고요. 떨어질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격이 여기서는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이격이 이만큼이나 벌어져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주가가 밑으로 내려서 5일선과 이격을 줄이는 거예요. 이 이격이 결국은 차트의 가장 중심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것이냐 오를 것이냐 이런 것 등을 얘기할 때 이 이격도 이평선과의 이격도를 가지고선 우리는 보통 많이 그 가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짠 5일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졌어요.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기보다도 조정이 나와도 괜찮아 그랬어요. 제가 그죠? 그랬는데 올라 버렸어. 5일선과 이격이 이렇게 높아요. 5일선과 이격이. 와, 이만큼이나 이 5일선과 이격이 이제 벌어졌다 이거예요. 5일선 여기 있고요. 종가가 여기 있잖아요. 오늘 고가 여기에요. 이만큼이나 벌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얘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다려. 종가상. 기다려주면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올라올 때까지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는 앞으로 더 가겠다는 뜻이고요. 더 올라가겠다는 뜻이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냅다 장대 연봉으로 내려서 5일선하고 만나. 그러면 이건 뭐예요? 별로 못 간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올라갈지 떨어질지 더 갈지 말지를 차트에서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대량 외국인의 수급과 더불어서 장대 양봉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오늘 종가가 63,000원에 끝났어요. 제가 이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던 자리가 어디라고 그랬죠? 중요한 자리가 전고점이 어디라고 그랬죠? 전일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던 요 자리 있죠? 떨어지기 시작했던 요 자리. 여기에 제일 고점. 여기를 오늘 넘었어요. 대박입니다. 네, 이걸 넘었어요. 이거 진짜 전고점 넘기 힘든데. 그러면 어디까지 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 자리가 65,000원. 이 65,000원이 어떤 자리예요? 이렇게 장대 음봉이 떨어져서 거래량이 최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던 자리가 65,000원이 고점입니다. 자, 이제 65,000원을 돌파를 하면 아니면 65,000원까지만 일단 올라와도 좋겠어요. 왜냐하면 65,000원 맞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추세는 이미 전환이 돼 있고 좀 쉬었다가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바로 돌파하는 게 아니라 65,000원까지 오면은 전일 고점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지고 내려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빵 치는 거야. 이렇게 올랐다가 쉬었다가 치고 쉬었다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쳐야 여기가 뭐예요? 63,000원.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예요? 65,000원. 이런 식이야. 전고점이 딱딱 3,000원, 5,000원, 63,000원, 65,000원 있는데 이 부분을 칠 때 바로 치는 게 아니고 치고 돌파했으면 63,000원 돌파했으면 그다음에 65,000원을 또 돌파하고 그다음에 또 눌렸다가 돌파하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가야지 주가가 계속해서 이평선을 밑에 받치면서 이평선이 밑에서 지지 역할을 해준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갭이 많이 떠 있게 되니까 갭을 줄이고 치고 갭을 줄이고 치고 그 치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외국인의 멋진 수급이 들어와야지 삼성전자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의 전고점 돌파 아주 의미 있는 돌파 모습이 나와줬고 이후에도 삼성전자는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눌려도 간다. 눌려도 간다. 자,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의 전고점 돌파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